자, 여기는 좀 실제적으로 더 드릴 수 있는 조언과 팁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이라는 건 이게 약간 여기서는 이게 경험에서 우러나오니까 뭔가 이론적 서포트가 완벽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러니까 이론에서의 인사이트 이렇게 두 개가 좀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긴 애매하지만 그래도 뭔가 드릴 수 이제 조금 자신감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총 6개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서 주어진 데이터셋을 받았어. 학습 검증 테스트로 나누래. 어느 비율이 적절할까요? 자, 앤드류용 앤드류용의 머신러닝 그 무크 강좌를 보면은 대충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레코드 수가 1000에서 만 단위면은 보통 6대 2대 2나 8대 1대 1 비율. 그러니까 학습 세트가 많은 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검증과 테스트 오류를 충분히 잘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딱 정해준 겁니다. 6대 2대 2나 8대 1대 1 정도. 자, 그런데 레코드 수가 10만 단위 이상이면은 검증 테스트가 그 정도로 더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한 만 단위 정도로만 책정돼도 뭐한 1000만 개 있다. 그러면은 트레이닝은 한 1000만 개. 그다음에 밸리데이션이랑 테스트는 한 5만 개 정도 해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자, 사실 트레이닝 셋은 그러니까 다 중요하긴 한데 그 난 다 학습은 F 해석 추정의 주요 태스크고 그다음에 검증이랑 테스트는 expectation of 뭐 이렇게 y 빼기 주어 이렇게 하나 고정된 어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 측면에서는 고정된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갔어? 잠깐 포인터를 레이저 펜 네, GX의 그러니까 이를테면 MS를 성립 평가지표로 한다면 얘를 추정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찌됐건 검증사과 테스트는 추정해야 되는 대상이 스칼라입니다. 파라미터 하나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겁니다. 학습 세트에서는 추정해야 될 파라미터가 몇 개입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시면 2개고요. 다음에 그 자료의 차원이 p 차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p 플러스 1개고요. 리니어 리그레션이 아닌 더 복잡한 방법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면 추정해야 될 파라미터 개수가 더 늘어납니다. 각 파라미터를 잘 추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셋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한 모형을 추정하고 싶을수록 학습 데이터 쪽에서 더 그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습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시되 그래도 스칼라를 추정하기 위한 적당한 샘플 사이즈는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꼭지는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그냥 읽을게요. 자, 만약에 검증 오류가 너무 크다. 학습 오류는 너무 낮은데 자 그러면 아까 그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에서 어디쯤 와 있는 겁니까? 자, 트레이닝 오류가 이렇고 그다음에 검증 오류가 이렇다. 여기에 괴리가 너무 큰 거죠. 너무 과대적합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니까 모델을 좀 좌측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간단한 모형을 고려해 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검증 오류랑 학습 오류랑 적당히 차이가 나면은 뭐 오케이고요. 만약에 검증 오류랑 학습 오류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검증 오류랑 학습 오류랑 비슷하다. 아니면 오히려 학습 오류가 더 크다. 그러면은 과소적합의 모형이 너무 간단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복잡한 모형을 고려해 보실 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모형을 비교할 때 방법론 1, 2, 3, 4, 5, 6만 넣지 마시고 기대 성능에 하한선을 줄 수 있는 라이브 벤치마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 회계 문제에서는 자, 이렇게 xi, yi 트레이닝 셋이에요.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 이게 지금 인포멀하게 그냥 i는부터 n까지. i는 i부터 n까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할 때, 회계에서는 그냥 f hat 0x 이렇게 0번째 벤치마크로서 fx를 그냥 여기서 y 바 그냥 이렇게 주세요. 어떤 의미입니까? 자, x가 1차원이라고 하면 곡선이 이렇게 점이 이렇게 쫙 찍겠다고 할 때 그냥 x가 뭐든 상관없이 컨스턴트하게 예측값을 이렇게 주겠다는 겁니다. 자, 언제나 고려해볼 법하죠? 자,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어도 그냥 컨스턴트로 예측하는 것보다는 성능이 괜찮기를 기대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했는데 뭐가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했어. 근데 그게 단순히 평균으로 예측하는 것보다는 안 좋았어. 그러면은 여러분 굳이 말하기 민망해가지고 강의에도 넣지는 않지만 머신러닝을 지도학습을 한 의미가 없죠. 그때는 모형을 또 여러 각도로 고쳐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비슷한 방식으로 분류에서도 만약에 뭐 다른 창의적인 방법을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절대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네, 보편적으로 오분류율을 그 성능평가 지표로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학습 세트 Y의 다수 클래스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C hat X를 뭐 어디 보자. 이거를 노테이션을 어떻게 쓰지? 자, 모든 X에 대해서 아금 X로 설정합니다. 자, K, PK,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아금 X, n분의 1, i는 1부터 n까지, yi는 k. 자, 이거를 맥시마이즈하는 k를 설정하시면은 이것도 그 나이브 벤치마크가 됩니다. 이거 뭡니까? 어떤 x에 대해서 그러니까 0, 0, 0, 0, 1, 1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 때 1이 많으면 그냥 1으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날씨가 한 90%는 맑은 날이고 10% 정도 비 오는 날이라고 치죠. 그러면은 뭐라고 예측하는 겁니까? 365일 모두 맑은 날씨라고 그냥 예측을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도 오분율은 10%밖에 안 나오죠. 자, 이렇게 예측하는 게 그 나이브 벤치마크입니다. 나이브 벤치마크를 왜 설정하냐면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나이브 벤치마크, 여러분들이 디벨롭하는 방법은 나이브 벤치마크보다는 잘 하기를 기대하면서 설정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또 세 가지 팁과 조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버리지 노테이션 이용하면은 여기는 에버리지 i는 k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에버리지 노테이션을 자꾸 안 썼어가지고 네, 에버리지 노테이션이 강의 노트 만들 땐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하한선도 얘기했으면 상한선도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기본적으로 상한선은 그러니까 뭐 y가 획이라면은 MSE의 MSE가 가장 줄어든다면은 그 입실론의 베리언스 줄일 수 없는 오류가 MSE가 줄어들 수 있는 하한선이겠고요. 그다음에 오분율을 한다고 하면은 베이즈 분류기의 오분율 이거 이상으로는 우리의 분류기의 성능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능의 측면에서는 줄일 수 없는 오류와 베이즈 오분율이 성능의 상한선이죠. 얘네들은 모두 추정이 어렵습니다. 왜 추정이 어렵냐면은 최선의 학습기나 최선의 분류기를 추정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로 걔네들에 대해서 MSE라면은 expectation y 빼기 f 스타 x 요 모집단 평균까지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성능의 상한선을 성능의 상한선을 파악하는 게
유용한 일이라는 거는 공감하시나요? 자, 이상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베이지 오분율이 뭐 5%라는 걸 알았어. 자, 그러면은 나의 학습기의 성능이 오분율이 한 5.4% 나왔어. 아, 그러면은 뭐 이 정도로 만족해도 되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은 베이지 오분율보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테스트 셋 기준으로 모집 대안이 아니라 샘플 테스트 셋 기준으로 오분율이 뭐 4.7% 나왔어. 베이지 오분율보다 낮게 나왔어. 그러면은 축하의 빵빠레를 터뜨리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통은 쉽게 얻기 어렵습니다. 최선은 뭐냐면요. 일단 도메인 전문가한테 진짜로 이렇게 5분 이렇게 분리시켜봐가지고 그 휴먼 퍼포먼스를 참고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미지 분류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0부터 9까지 이렇게 손으로 쓴 글자가 있는 데이터셋이거든요. 그거를 사람한테 임의로 0과 9로 맞춰봐라 시켜서 그 오분율을 잽니다. 인간은 한 2%에서 2.5%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오분율이 이것보다 낮게 나오거나 비슷하게 나오는 분류기를 찾았다. 그럼 상당히 괜찮은 분류기겠죠? 근데 이렇게 이미지 분류처럼 사람이 직접 하기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니야. 웬만하면 도메인 전문가의 퍼포먼스가 중요하고요. 도메인 전문가가 이용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수치적으로 뭔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충 문제의 어려운 정도를 감을 잡아보는 데는 탐색적 시각화가 도움이 됩니다. 자, 탐색적 시각화라고 하면은 자, x가 만약에 1차원에 있으면은 뭐 이렇게 탁탁탁 찍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위아래로 변동이 심하다. 자, 그러면은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니까 나의 그 머신러닝 방법이 뭐 그렇게 잘 통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x가 p차원이고 p가 3보다 크거나 작으면 어떨까요? 이럴 때는 보통 차원 축소 방법을 써가지고 뭐 PCA나 t스니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2디멘전으로 줄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점들을 타다다다다다 찍고 그다음에 y에 대응하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y가 연속이면은 뭔가 연속적 컬러로 나타내고 y가 뭐 범주면은 뭐 이렇게 범주 하나당 컬러 하나씩 매칭시킬 수 있죠. 자, 그래서 y가 범주형인 경우에는 그 컬러들이 잘 이렇게 나누어져서 데이터셋이 좀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셋은 머신러닝으로 오분율이 높은 분류기를 만들기 유리한 데이터셋이겠고, 자, t스니로 PC보다 t스니가 그 시각화에 유용합니다. 아무튼 t스니를 그렸는데 그 얘네들이 색깔이 막 섞여 있어. 범주형으로 이렇게 어노테이션 줘봤더니 그러면은 이 데이터셋은 기본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데이터셋이구나. 베이지 오분율이 높은 데이터셋이구나. 이렇게 좀 적당히 마음을 내려놓고 시작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y가 연속형인 경우에는 뭐 그라데이션 컬러로 그라데이션이 이쁘게 되어 있느냐, 그라데이션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느냐, 들쭉날쭉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판정하실 수 있겠죠? 아무튼 상한선의 파악은 간접적으로 할 수 있고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지나가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5번째 꼭지입니다. 새 세트는 독립성이 지켜지는 게 생명입니다. 자,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검증 세트와 테스트 세트에서 테스트 오류를 추정하는데 학습 세트가 오염을 시켜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과소 추정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 큰 이미지를 작은 패치로 분할했는데, 그래서 이미지 여러 장 있어가지고 다 작은 패치로 분할했는데, 제가 트레이닝, 검증, 테스트 셋에 대해서 여기서 나온 패치가 셋 다 갔어. 자, 이미지에는 이미지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이미지가 생산된 여러 가지 그 실험 환경들이 다 반영이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실험 환경 자체를 보지 않고서 트레이닝, 그러니까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셋을
아큐러시를 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 보라색 펜으로 쓴 상황에서는 내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트레이닝 셋에 들어간 요 실험 환경이나 요 상황들이 밸리데이션 셋과 테스트 셋에서 모두 힌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밸리데이션 셋과 테스트 셋 입장에서 F햇을 처음 보는 게 아니라 F햇, 나 얘 어디서 본 것 같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밸리데이션 셋과 테스트 셋을 왜 만들었어요? 테스트 오류를 편향되지 않게, IID의 그 대수에 붙이기 위해서 편향되지 않게 추정하는 게 밸리데이션 셋과 테스트 셋을 만든 목적인데, 걔네가 F햇을 좀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 오류가 좀 과소하게 추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분할하십시오. 이걸 지키지 않으시면은 나의 학습기가 테스트 셋에서도 아큐러시가 90%, 99%가 나와. 나 천재인가? 자뻑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냥 내가 데이터셋을 이렇게 전처를 해가지고 진짜 학습용으로 데이터셋을 집어넣는 이 상황에서 그냥 당장 눈앞에 레코드만 보고서 독립성을 판정하시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생성된 다음에 내가 일을 하는 전체 맥락을 보고서 전체 맥락에서도 그 독립성이 지켜지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독립성을 지키는 것도 다 제한은 어딥니까? 이게 진짜로 서비스에 적용이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당장은 뭐 캐글 같은 데서 우수한 성능을 받기 위해서 당장은 뭐 방법론을 뭐 쓸까 이것만 고민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직접 검증 세트와 테스트 세트를 디자인하게 되는 그때까지 오면 실제 상황을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는 캐글만 하시면 늘릴 수가 없는 실력입니다. 아예 데이터셋 자체부터 모아야 하는 환경에서 내가 데이터셋을 어떻게 모을지, 내가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잘했다는 건 상식의 선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럼 그 평가를 잘하려면은 테스트셋과 밸리데이션셋과 그 성능 평가 지표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교과서에 담기에는 좀 어렵고요. 여러 경험을 하면서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제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개입니다. 어디 보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버튼 하나만 누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잠깐만. 어디 갔어?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제가 이게 그 S펜을 쓰면서 녹화를 할 때 그 약간 기술적으로 지금까지 녹화한 게 다 날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날아갈 수 있는 상황에 클릭 한 번 하냐 안 하냐를 결정이 될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경험상 이때 펜을 화면에서 떼놓은 순간 지금까지 녹음한 게 모두 날아간다는 게 직감적으로 오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컨트롤을 잘 해서 녹음한 걸 날리지 않고 잘 살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흰 화면에 보이는 건 죄송하고요. 마저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실제 상황을 최대한 어떻게 흉내내느냐 두 가지 예제가 있었죠. 하나는 시계열이었고요. 하나는 클래스 불균형 데이터입니다. 자, 시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미래의 X를 가지고 미래보다 더 미래의 Y를 예측하는 게 목표죠. 자, 지금 나한테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해봐요. 이거를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으로 나누고 싶다고 합시다.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미래로부터 더 미래의 y를 예측하는 일입니다. 그럼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트레이닝 시점에서는 얘네 검증을 받고자 하는 시점 얘네가 더 미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계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세션 뭐 예를 들면은 과거로 하시고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셋 때도 미래가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뭐 2017부터 18까지로 하시고 테스트 셋은 뭐 19년, 20년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미지의 미래 2021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이래도 뭐 실패하는 경우 대다수입니다만 그나마 좀 그 미래를 흉내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클래스 불균형은 어떠냐? 여러분들이 좀 밖에서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클래스 불균형 때는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적당히 비율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뭔가 실제 공장에서는 정상이 100만 장 나오는 타이밍에 분량이 뭐 50장 나오는 상황이라고 해도 트레이닝에서는 분량을 끌어 모아가지고 분량 1000장 그리고 정상은 자 100만 장을 다 쓸까요? 뭐 적당히 1000장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면 1000장만 샘플링해서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100만 그 목적 함수에서 이렇게 L셋 하는 여러분들의 그 최소 목적 함수는 n분의 1 시그마 i부터 n까지 갈 때 뭔가 손실함수 L yi, 뭐 fx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에 웨이트 텀에다가 그 정상의 웨이트를 확 낮춰가지고 최대한 손실함수에서는 1대1로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그 전체 트레이닝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트레이닝 그 트레이닝 과정에서 분량의 특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데도 중요하고요. 자, 그렇지만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셋은 권장하기를 여기서는 다 뭐 100만 50장 요 상황을 충실히 여기선 반영하시기를 권합니다. 충실히 반영하고 그다음에 매저를 성능평가 매저를 뭐 프리시전이나 리콜 이런 거를 쓰시면은 이제 미지의 그 공장에서도 미지의 공장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를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흉내를 내보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이 꼭 시계열 자료와 클래스 불균형 자료만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꼭 클래스 시계열이 아니더라도 클래스 균형이더라도 그 실제 상황을 고려를 해야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프랙티컬한 조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